보면서 돈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아니 이거 뭐 잘난 체하는 방송이에요 이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삶은 직선이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이야기하는 화이트 스크린입니다. 저는 헤이윤이고요. SY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라이언 킹입니다. 제목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유명한 영화인데 1994년 애니메이션으로 최초 개봉을 했고 1997년에는 뮤지컬로도 제작된 아주 유명한 영화죠. 2019년 7월 17일 실사판으로 25년 만에 한국에서 이제 재개봉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한국에서의 흥행 성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평가들이 전작 애니메이션에 비해 감동이 약하다, 뭐 다큐 한 편 본 것 같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많은데 SY는 애니메이션도 봤고 이번 실사판도 봤는데 어떠셨는지요? 이번에 이 영화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본 영화긴 하지만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서 그런지 나름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스토리가 다 기억이 난 상태에서 본 건 아닌데 그래서 더 새로운 맛이 있었을 수도 있었고 뭐 보면서 돈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애니메이션을 원래 잘 보지 않는 편이라서 이 라이언 킹의 애니메이션으로 사실은 보지를 못했고. 근데 왜 애니메이션을 안 보는지 청취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청취자들도 우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뭔가 이 얘기가 있을 법한 얘기 같지가 않아서 크게 저는 몰입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잘 안 보게 되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일단 관심을 잘 갖지를 않는 편입니다. 재미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보는데 이제 몰입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봤던 애니메이션들이 아마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가 될 텐데 그 중에서는 뭐 몇 작품들이 되게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라이언 킹 하면 이제 음악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한스 짐머가 음악을 담당했잖아요. 그에게 또 처음으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안겨준 작품이 라이언 킹입니다. 혹시 알고? 한스 짐머가 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 실사판 영화를 보고 나서 알았어요. 네. 그 전에는 아주 어렸을 때라서 사실 한스 짐머가 누군지도 몰랐고 대신 이제 이 음악 자체는 워낙 유니크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뭐 흉내도 내고 그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워낙 또 좋아하는 취미가 있었던 사람이라서 저도 이 음악은 굉장히 좋아했고 또 한스 짐머는 캐리비안 해적 뭐 아니면 뭐 다른 배트맨도 이 사람이 다크나이트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것도 한스 짐머였구나 라고 이제 이번에 알게 됐죠. 이게 한스 짐머라는 사람을 이제 모르는 분들은 뭐 꽤 많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영화 음악을 딱 들었을 때 이 영화 음악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한스 짐머죠. 그러니까 아마 이름은 좀 생소하더라도 음악을 들으면 뭐 누구나 다가 이 음악이 한스 짐머가 만든 음악이었구나라고 이제 그렇죠. 많이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워낙 또 헐리우드에서 많이 하고. 뜨거운 인물이고 워낙 뭐 대가죠. 그죠. 내한 공연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스 짐머가 따로? 네. 오 진짜요? 영화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런 이제 그런 내한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막 높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미국에서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있겠죠. 저 아는 그 음악하는 동생도 드라마 음악 감독으로 최근에 이제 입봉을 한 친구인데 그 친구도 제일 존경하는 뮤지션이 한스 짐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 음악이랑 뭐 드라마 음악이랑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듣는 그 가수들을 통해서 듣는 음악이랑은 또 차이가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이제 영상에 붙였을 때 어떤 분위기를 내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영상을 보고 곡 작업법을 그 사람, 그 친구? 네, 그러니까 뭐 드라마의 음악을 담당하는 스텝이나 이제 주변에 워낙 영상이나 음악 관련된 창작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오히려 음악을 만들 때 자기가 원하는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그냥 영화 중에 좀 뭐 어두운 분위기의 곡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다크나이트 같은 영화를 그냥 음소거 상태로 틀어놓고 그걸 계속 보면서 작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영상 음악이라는 장르가 따로 있으니까 영상 음악은 당연히 영상에 어울리도록 그 영상을 틀어놓고 곡 작업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그러면 기본적인 컨셉만 좀 제의를 받은 다음에 제안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모티브를 얻는 영상들을 보고 곡 작업을 보통 하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근데 만약에 그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것은 지금 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만약에 타이틀곡, 여기도 엘튼 존이 그 작곡한 음악이 엔딩 타이틀로 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굳이 영상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그 곡이 분위기가 가져가야 될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듣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죠. 드라마 음악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잘 알려진 주제곡들이 그냥 대본만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다 후작업을 통해서 만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렇진 않고 그냥 동시에, 왜냐면 작업하는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니까 촬영은 촬영대로 하면서 곡 작업하는 사람들 곡 작업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백그라운드 음악 삐지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갖다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창작을 하기가 정말 좀 힘들 것 같은데, 그 사실 대본만 보고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의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라든지 그런 거를 잘 맞춰내는 사람, 감독의 의도나 이런 걸 잘 읽어내는 사람들이 이제 잘 나가죠. 쉽게 말해서 선택을 받는 거죠. 그런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한스 짐머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한번 또 추가적으로 얘기해 볼게. 라이온 킹이 이번에 개봉을 하면서 역시 전 세계 최초 개봉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한국에서 개봉을 했어요. 한국에서만 개봉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만 개봉한 건 수도 있고 안 한 걸 수도 있는데. 최초 개봉?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사실 뭐 최초 개봉이라는 타이틀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많이 달리는데 이게 몰랐어요. 물론 이제 뭐 이런 전 세계 중에 단독 최초 개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국가들에서 이제 최초 같은 날 개봉할 수도 있는 타이틀인데, 이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관람객들은 거의 대부분 요즘에는 세계 최초로 만납니다, 이 영화들을. 미국 영화라고 하더라도. 그렇구나. 네, 보통 뭐 마블에서 만드는 영화라든지 그 이외에 나오는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은 대부분 전 세계 최초 개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 동시 개봉 아니에요? 영화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적으로 동시 개봉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차가 어느 정도 나요? 그 시차는 뭐 나라들마다 좀 다른데, 제가 이거를 되게 관심 있게 생각을 본 이유가 이 전 세계 최초 개봉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제 파급력도 있고 전 세계에 개봉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개봉을 할 때는 전 세계에 동시에 개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일본을 간 적이 있었어요. 일본을 갔는데 그때 그 영화가 개봉한다는 포스터들이 막 이제 붙어 있었는데 그 영화가 미국 영화였는데 정확히 지금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상영이 종료되고 한 몇 달이 지난 후였었거든요. 그렇구나. 동시에 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마블 시리즈 중에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캡틴 아메리카나 이런 영화들도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하고 아마 상영이 끝나면 거의 일본에
개봉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랑 우리나라 정도는 거의 비슷하게 개봉을 하고 일본은 상당히 이제 늦게 개봉을 하는데 그게 빨리 개봉하는 나라들은 그럼 뭐 더 쉽게 말해서 좋은 거예요? 뭐 좋을 수는 있겠죠. 좋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영화를 빨리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좋은 점일 텐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빨리 개봉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관객들이 호구라서 개봉하자마자 엄청 달려가서 보니까 수익 그 비용 해소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그렇게 마케팅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힌다 이런 거구나.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워낙 빨리 보기를 원하고 있고 관객 동원력도 사실은 좀 응집력이 되게 좋다고 해야겠죠. 입소문이 나면 뭐 굉장히 몰려와서 보니까.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각 나라들마다의 그런 배급 시스템이나 그런 이제 규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 규제. 그럴 수 있겠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영화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 세계 최초 개봉이라는 이 마케팅적 포인트도 이제는 뭐 점점 좀 이게 희소성이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이폰 살 때만 맨날 기다려야 되나. 근데 영화는 우리나라는 되게 대우를 잘해주는 편이구나. 네, 굉장히 한국 시장을 좀 크게 보고 있고 나중에 이제 마블 관련된 영화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사실 얘기를 하겠지만 마블 쪽에 우리나라가 뭐 수익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전 세계에서.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언 킹의 배경이 프라이드랜드잖아요. 프라이드랜드. 네, 프라이드랜드인데 왜 프라이드랜드라고 이제 지정이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딱 이걸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동물들의 무리나 때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또 특정 동물들의 무리를 일컫는 단어가 또 뭐예요? 따로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저는 딱 프라이드랜드를 들었을 때 이 사전 무리를 일컫는 단어가 프라이드거든요. PRID. 그럼 뭐 양떼는 또 다른 단어가 있고 네, 말떼는 양떼는 그렇구나. 아마 그 초식 동물, 네 마리 달린 초식 동물을 일컫는 이제 단어가 이제 있고 대표적인 그렇구나. 게 이제 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팩이라고 하죠. PHK. 아니 근데 그 프라이드랜드에는 뭐 기린도 살고 하마도 살고 새도 살고 다 살잖아요. 다 살고 있죠. 근데 왜 프라이드예요? 그게 굉장히 이 라이언에 맞춰진 시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갑질한다. 갑질이라기보다는 갑질이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왜 거기에 왕은 라이언인가 이렇게까지도 사실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물론 타이틀이 라이언 킹이니까 그렇죠. 주인공이 라이언이니까 그거는 뭐 너무 또 디즈니를 깊게 들어가면 이거 힘듭니다. 네네. 아무튼 그래서 이 굉장히 그 라이언에 맞춰진 세팅이다, 구성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죠. 네. 그 중에 하나가 프라이드라는 이름에서도 그게 이제 저는 보여진 거죠. 네. 아마 뭐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구나. 굉장히 어쨌든 라이언 킹이니까 당연히 사자 중심의 영화이겠지만 여기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장소에서조차 이제 그런 게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를 알고 본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조사한 거예요? 이게 저는 원래 알고 있었어요. 진짜요? 이 단어들이 영어 좀 하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건 몰랐는데. 뭐 사실 또 영어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뭐 사자떼, 사자무리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단어가 있지만 영어에서는 그런 어떤 종별로 이렇게 좀 그 무리를 표현하는 단어가 따로 있다. 그렇구나. 그 정도를 상식선에서 좀 알려드립니다. 아니 이거 뭐 잘난 체하는 방송이에요 이거? 프라이드랜드 왕 무파사의 뒤를 이을 심바라는 아기 사자가 태어나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심바는 아버지로부터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되고 심바로
이내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려난 신바의 삼촌이자 무파사의 동생인 스카는 신바를 위험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결국 스카의 계략에 의해 무파사가 죽게 되고 어린 신바에게 자책감을 심어주며 왕국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카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떠들던 신바는 티몬과 푼바를 만나 목숨을 건지고 새로운 안식처를 찾게 됩니다. 하이에나와 스카가 장악한 프라이드 랜드는 점점 황폐해지고 보다 못한 암컷 사자 날라가 외부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길을 떠나고 우연히 새로운 곳에서 하쿠나 마타다 정신으로 잘 지내고 있는 신바를 만나게 됩니다. 날라는 신바에게 프라이드 랜드로 돌아가 왕자를 되찾을 것을 설득하지만 신바는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선택을 바꾸고 프라이드 랜드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네. 스토리는 되게 심플하죠. 심플하고 이게 그 아이들도 봐야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마지막에 어떤 그 최종적인 결말을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뭐 디즈니 영화이니까 사실 또 충분히 결말을 예측할 수 있는 스토리예요. 되게 뭐 디즈니 영화답게 되게 심플하고요. 라이온 킹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화?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일단 영화를 보는 내내 최근에 이제 약간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거랑 연결이 자꾸 되더라고요. 국제 정세까지. 그래서 아니 요새 좀 머릿속에 그런 것만 가득 차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워낙 요새 뉴스들을 다 그런 뉴스들로 장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일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미중을 그거 얘기하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중 이제 패권 싸움이 이제 신바와 네네네. 스카와의 이제 갈등 뭐 이런 거를 보고서 좀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이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더라고요. 뭐 그런 거를 이제 연결해서 보는 것도 약간 좀 흥미로웠고 개인적으로 재밌었고 그리고 그런 걸 좀 떠나서 스토리 안으로만 자꾸 스토리 안에서 좀 찾아보자면 신바라는 이제 인물의 어떤 성장 스토리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봤던 기억에 어떤 내가 아기였을 때 신바였다라면 지금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인생도 좀 살 만큼 좀 살아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얻는 게 한 사람의 인생 아닌가. 그래서 누구나가 보더라도 이제 아이가 볼 때는 이제 미래를 이제 좀 이렇게 다져가면서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청년이 보기에도 한참 이제 뭔가를 잃어가야 되는 시점에 그런 사람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뭐 전 연령대에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를 스토리 구조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역시 뭐 디즈니의 좀 힘인 것 같고 그렇죠. 전 연령대가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쉽진 않을 텐데 그런 거 참 잘하죠. 저는 사실 좀 뭐 되게 이 영화를 보고 좀 좋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 물론 제가 선택한 영화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던 영화였었어요. 근데 우선은 먼저 첫 장면은 되게 좋았어요. 첫 장면은 워낙 또 유명한 장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첫 장면 딱 시작할 때 엄청 이제 빵 터졌었거든요. 빵 터졌던 이유가 이 네이버 지식인의 이 첫 장면에 올라오는 음악 제목이 묻는 질문이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지식인에 올라왔던 그 질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질문은 이렇습니다. 라이온 킹 보면 처음에 해가 뜨면서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그랬냐 발발이 치고 왜냐하면 이거 제목이 뭔가요? 가제물에 이 노래를 첨부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이 질문이 일단 성지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질문과 유사한 패러디 질문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아, 패러디 질문.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라서 제가 이거를 딱 첫 장면에서 요거 나올 때부터 빵 터져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제 주변 분들도 이제 웃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웃기만 하기에는 음악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딱 그랬냐 요거 딱 나오는 순간에 뭔가 느껴지는 감정도 좀 독특한 것 같고, 이 영화에서 계속 보여지는 아프리카 대자연의 어떤 씬, 특히나 이게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실사판이라서 그걸 눈으로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저는 이제 아주 흥미롭고 되게 좋게 본 장면들이거든요. 네, 뭐 굉장히 잘 어울리고 배경이랑도 좋죠. 엄청 네. 뭐 좋았는데 저는 이거를 알아버려서 이제 첫 장면에서 너무 좀 웃겼다. 네, 웃겼던 네, 기억이 있었고 어쨌든 전체적인 평가는 저는 SY랑 조금 대치점에 서 있습니다. 이 명성에 비해서 몰입도라든지 감동은 굉장히 이제 낮은 편이었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만약에 지금 다시 애니메이션을 본다면 그 재미와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들이 이번 실사판을 보고 굉장히 어떤 내가 애니메이션에 봤었던 그런 감동이 없었다라는 평가가 되게 많아서, 그런 이유는 뭐래요? 왜 사람들이 실사판이 그런 별로래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 그 사람들과 직접 얘기해 본 적은 없어서 그 애니메이션도 보고 실사판도 봤던 분 중에 혹시 뭐 애니메이션의 감동이 더 컸던 이유나 왜 그런 감동들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좀 참고해서 읽어보고, 만약에 정말 설득력 있게 적어주시면 저 애니메이션을 잘 보지 않는 저도 한번 애니메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근데 애니메이션을 잘 안 보는 이유가 그 약간 공감할 수 없고 몰입도가 좀 떨어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단순히 실사화했다고 해서 이게 당연히 진짜 실사도 아니고 거의 다 이제 그래픽인데 그런 몰입도나 이런 걸 기대하고 본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몰입도를 좀 떨어뜨렸던 느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동물들이 한 2시간 동안 계속 말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하게 표현이 된다라든지 그리고 저거는 동물이지만 제가 그 의인화가 충분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을 할 거야, 어떤 오버스러운 액션을 할 거야, 표정이 풍부할 거야,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데 너무 뭐랄까 이 사실적인 화면 구성에 딱 성우 보이스가 들어오니까 좀 그러니까 어색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어떤 분도 그런 제목의 글을 그 영상을 올렸던데 이제 표정을 잃어버린 신바 뭐 그런 약간 그런 거죠. 많았죠. 예.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은 다 이제 울음, 뭐 웃음 이런 표정들이 다 얼굴에서 드러나는데 이거는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뭐 기술적인 문제인지 뭐 모르겠으나 약간 좀 사실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아기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산 편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캐릭터 쪽에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저는 신바가 되게 매력적인 왕의 캐릭터인지 잘 이렇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엄친아죠, 엄친아. 그러니까 그냥 금수저일 재벌, 금수저, 재벌 2세. 그 아빠가 회장, 뭐 이런 거죠. 그게 다인 거지. 그게 다라서 뭔가 어떤 영화 주인공의 캐릭터로서의 어떤 매력도는 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 인성이 좋다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마동석처럼 전투력이 엄청 강하다든지 아니면 지략이 뛰어나다라든지 우리가 흔히 영화 속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캐릭터에 씌워지는 어떤 그런 이거를 이 부분에서는 약간 다른 생각인데 네네. 라이온 킹
왕이라는 타이틀을 보면 킹이고 이 영화에서도 계속 왕이 돼서 뭔가를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뭐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히어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심바가 제 생각은 전혀 이 심바는 히어로랑 거리가 멀거든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얘가 그냥 왕의 핏줄인 것만 제외하고는 전혀 개연성이 없어요. 능력치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평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욕심도 많고 뭐 실수도 맨날 저지르고 그래서 계략에도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평범함은 의도적인 거다라고 나는 보는데 아, 되게 평범한 인물이다. 그렇죠. 아,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평범한 우리 대중이 봤을 때 저 신바라는 캐릭터에 자기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그러려면 너무 히어로 같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친근감 있고 자기랑 빗대어서 생각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평범한 아기 사자로 그리지 않았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신바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으로 갈수록 자기가 다시 프라이드랜드에 삼촌과 결투를 싸우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결심은 어마어마한 결심이네.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이제 있을 거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나의 전투력이 그와 상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분명히 가졌을 거고 그리고 평범한 만약 캐릭터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존재만으로도 상당히 좀 압도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의 어떤 스토리 상에서 한 번은 평범하게 살래 또는 그 마타타 그거 뭐죠?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정신으로 이제 한때는 그렇게 살기로 했다가 다시 이제 전환을 해서 결심도 하고 바뀌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어떤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이런 전환점도 생기고 방향의 어떤 생각에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계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인생의 큰 결정을 해서 꼭 신바가 왕이 되기 위해서 막 나는 옛날에 나를 버리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와중에 그런 변화 뭐 이런 거 정도로 그냥 가볍게 보는 거죠. 저는 영화 자체를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가볍게 그렇지 내 삶에서도 내가 뭐 회사를 퇴사하기를 원했다 그랬는데 막상 퇴사하고 하쿠나 마타타로 살아보니까 다시 뭔가 큰 사업을 하고 싶어졌다. 그런 순간에는 이 신바의 그 결정 그런 거를 이제 감정이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죠. 저는 어쨌든 보면서 그 신바가 이 삼촌 스카와의 다시 대결을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저는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테고 결투씬에서 누구나가 예측할 수 있듯이 신바가 이기잖아요. 이기죠. 근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무슨 어떤 내가의 자신감으로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좀 들었고 오히려 죽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좀 얘기를 끌고 갔었으면 좀 더 저는 이해를 하거나 좀 더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그 영화가 피폐해지잖아요. 복수심 부정적인 에너지로 이 영화를 딱 다 그리기에는 아름다운 영화거든요. 네. 라이언 킹. 건성징악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거는 분명히 들어있고. 그거는 있잖아요. 나중에 걔 하이에나들에게 먹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포를 좀 어느 정도 수위를 정해야 되고. 그러면 또 그 영화에서 전반적인 메시지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바의 성장기 그리고 그 신바는 그냥 보통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그 시민 뭐랄까 사람들을 대표하는 캐릭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미중의 어떤 지금 그거는 약간 억지스러운 것도 있는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중국이 미국을 뭐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이 싸움의 끝인 어떤 방식,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나한테 설득력 있고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어떤 사람의 말인데, 유튜버의 말인데, 미국이 절대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세계 패권을 중국에게 내줄 리는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등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무조건 치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냥 인류의 역사상 그런 적은 없대요. 세계 패권을 내주는 그런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전쟁도 없이 자연스럽게 패권이 이양되는 경우는 없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도 역시나 중국이 하다 안 되면 싸움이라도 한다. 근데 지금은 그럴 실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한참 전, 아직 전쟁하기도 한참 전에 기싸움 하는 수준이니까 당연히 이 게임의 승자는 미국이 될 거다. 약간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사람이었거든요. 역시나 신바도 이렇게 한번 싸우잖아요. 안 싸우고 나서는 왕이 될 수 없는 거지. 신바가 미국인가요? 아니죠. 이거를 굳이 대입하자고 하면 신바가 이제 중국이었다가 다시 이제 1등을 하는 거. 굳이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번 부딪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근데 그 어떤 물리적인 전쟁이 우리가 총칼이나 그 미사일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를 한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지금 현대사에서 보면 그게 훨씬 더 이제 경제적인 어떤 충돌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피부로 겪어보지 않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 중국으로 패권에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경제 전쟁으로 하다가 경제력이 중국이 더 커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국제 외교나 정치적인 어떤 싸움을 통해서 중국이 이렇게 1등을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딱 듣고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나도 그렇구나. 이게 현실 인식은 이게 오히려 더 옳은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이런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라이언 킹을 봤더니 신바도 역시나 가가지고 그때 내가 잘못했으니 우리 다시 왕을 나한테 주지, 이런 말로는 안 된다 이거죠. 일단 한번 치고 박는 거야. 협상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왜냐면은 안 내주니까. 근데 저는 이 라이언 킹이 담고 있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느낌이었어요. 그것도 많죠. 아주 많죠. 그래서 그 많으면 어떤 게 있나요? 삶에 대한 질문, 어떤 질문을 받았나요? SY는? 일단 크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어떤 제도와 큰 사람들, 사회 무리에 들어가서, 지금의 표현을 하면 인싸라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싸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아싸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뭐가 옳고 그른 건 아니지만 자기의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 아싸로 살아가려면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얻어가야 될 것도 있고, 반대로 인싸로 살아갈 때 내가 지켜가야 할 것도 있고 또 견뎌내야 할 것도 있고, 그런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 삶의 방법에는. 그런 거를 또 넌지시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넌지시 보여주진 않았고 그냥 명확하게 저는 보여줬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었거든요. 이제
사실은 지금 이 라이온 킹의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키워드인 하쿠나 마타타라는 이제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렇죠. 심바는 새로운 안식처에서 그 하쿠나 마타타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되게 즐겁게 살고 있어요. 근심 걱정 없이. 그러니까 이런 삶이 있죠. 나 자신의 행복을 쫓아가는 삶이 있을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나중에 심바가 다시 그 프라이드 랜드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게 됐던 그 배경에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견뎌야 하는 것들을 내가 안겠다. 그리고 그들을 케어하면서 어떤 약간 희생한다 그럴까요? 그 저희가 좋아했던 그 나의 아저씨에서 이성균이라는 캐릭터가 보면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어떤 가족이라고 그렇죠. 하면 또 약간 또 뭐 이렇게 다른 의견 주실 분도 있겠지만 어떤 자기의 형제, 부모 그런 어떤 들을 굉장히 헌신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자기 자신의 행복보다는 그들의 행복을 그래서 그런 어떤 두 가지의 삶 속에서 과연 영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던졌다라는 저는 그 그쵸. 메시지를 그게 굉장히 사실 받았어요. 좀 그래도 어른들이 볼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주제곡의 이름도 서클 오브 라이프고 사실 영화는 이제 이런 원형적인 삶 이런 것들을 거의 이제 결말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결말에서 제시를 하고 서클 오브 라이프에 대한 그렇죠. 다시 심바의 아기가 또 태어나는 걸로 끝났잖아요. 네. 시작도 심바가 태어나는 걸로 시작을 하고 그 결국에는 영화는 둘 중에서는 감독의 의도는 이 서클을 택한 거죠. 직선의 삶보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선의 삶은 뭐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이긴 하나 감독의 입장에서는 뭐 많은 것들을 자기가 책임도 지고 이런 사회 속에서 무리지어서 살면서 견뎌내야 할 것도 견뎌내고 뭐 이루어가야 할 것도 이루어가는 삶 그런 것들을 더 좀 어떻게 보면 높게 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 두 개의 대비인 거죠. 직선의 삶과 원형의 삶. 그렇죠. 그 메시지도 이제 분명히 있고 지금 얘기하니까 이 라이온 킹이 이 시점에서 재개봉을 하게 된 그 배경도 이건 굉장히 좀 과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점점 개인화되는 사회 속에서 어떤 지금 사회적으로 사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단 속에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려고 했던 요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언뜻 스치고 가네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생각은 이제 영화 보면서 못 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그런 선형의 삶을 추구를 많이 하죠. 그렇죠. 푼바와 티몬이 얘기했죠. 직선, 삶은 직선이다. 네. 그리고 나서 끝나면은 뭐 아무것도 없다. 죽은 뿐이다. 그런 종류의 이제 대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대비되는 거는 이제 서클이라는 개념, 네. 원형 이렇게 계속 윤회하는 거, 그리고 뭐 또 계속 끝없이 이어지는 거, 그리고 나의 행동이 다른 것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리고 주고받는 거 그런 대비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뭐 우리도 30대의 젊은이들이기도 하지만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이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거나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가치를 좀 경시하고 욜로 이런 키워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내 행복 아니면 순간적인 행복을 더 높이 사는 추세잖아요. 네. 그런 추세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옛날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은 지금 처음 들었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그래서 저는 그 티몬과 푼바라는 그 캐릭터가 얘기했던 삶은 직선이라고 하는 얘기들 그리고
그 신바가 어렸을 때 아빠로부터 들었던 삶은 순환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대척점에 서 있었고 그러면서 사실은 어떤 것도 우리가 이게 좋은 삶이야 이게 나쁜 삶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가.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뭐를 더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삶은 직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공감을 못했군요 이 영화에. 공감을 못했을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사실은 삶이 직선이냐 아니면 삶이 이제 서클이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했던 제 스스로에게도 되게 질문을 많이 했던 질문들이었고 그 뭐 거기에서도 나오지만 인생의 철학이다 하쿠나 마타타 이런 것들이 예전에 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삶을 선택을 하려고 하면 저는 직선의 삶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건 이것도 약간 어거지일 수도 있어요. 어거지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의식을 감독이 관객들에게 던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뭐 결국에는 서클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영화에서 이 직선의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신바는 구데기를 먹는단 말이죠. 구데기를 먹고 구데기를 먹죠. 구데기를 먹어요. 네. 사자인데 사자가 구데기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너무 우리가 어떤 편견이나 거기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그렸을까라는 거죠. 이걸 선택하게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아웃사이더의 삶처럼 약간 가치를 매겨서 이게 좀 값어치를 낮게 그리고 그렇다고 막 너무 대놓고 욕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그 주인공들이 친구로 잘 남잖아요. 나중에 결말에서도. 근데 약간 구데기를 먹고 저 삼촌은 그런 와중에 그 하이에나 애들 풀어가지고 사냥을 먹죠. 너무 이제 배불러서 더 막 먹을 거를 이제 버려가면서까지 막 맨날 고기만 먹는단 말이죠.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한 걸 수도 있죠.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근데 이게 제 3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사자인데 구데기를 먹네라는 게 되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구데기를 먹는 신마가 전혀 불행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포인트가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사실 신바가 구데기를 먹는 이유는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 지내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자기의 본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누릴 것들을 조금 포기하면 그런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약간 이렇게까지도 억지로 이거는 진짜 해석할 수도 있는 건 약간 트집 잡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렸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어떤 회사를 출근을 했을 때의 얼굴에 가면을 쓴다라고 하는 감정 노동자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그 가면을 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 화합하면서 지내지만 그리고 되게 좋아 보이지만 과연 그렇죠. 그것이 정말 본인이 느끼는 진정한 행복인가? 그치, 자기는 원래 구데기 먹게끔 생긴 생물이 아닌데 그거를 먹으면서 그냥 화합하고 사는 게 불행한 줄을 몰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본성은 그걸 거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사슴도 결국 친구가 되지 못했고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메시지는 정말 깊게 들어간 영화인데 이거는 정말 감독이랑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의 소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아까 얘기했던 서클 오브 라이프의 얘기에서도 그 초반에 어떤 신바가 아빠한테 물어보죠. 이게 왜 같은 왕국 안에 있는 사슴이었나요? 왜 우리는 그 사슴들을 잡아먹어야 하냐? 뭐 이런 질문에서 했을 대한 답이 삶은 순환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육식동물인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흙에서 다시 풀이 자라고 그 풀을 먹는 초식동물의 먹이가 되고 이제 이런 삶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때까지는
서클 오브 라이프라는 그런 주는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됐고, 누구나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보면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되는 이러한 어떤 삶의 그 연속성을 서클 오브 라이프라는 걸 비교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동물이 주인공인 영화 속에서 어떤 인간의 삶의 모습들과 어떤 이전까지는 순리라고 얘기했던 그런 메시지들이 좀 담겨져 있었던 걸로 저는 좀 이해를 했었습니다. 저도 거의 뭐 비슷한데 약간 좀 다른 첨언을 하자면 다르진 않고 거의 같은 생각인데, 단순히 이런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이렇게 대를 거쳐서 또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거나 그런 것 포함해서 그냥 지금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이랑도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뭐 먹으면 뭐 이렇게 풀이 되고 뭐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거기서 풀이 또 자라고 이런 윤회적인 사상까지도 이제 동시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 그냥 가족들이나 내 자식이랑만, 물론 가장 그 관계가 깊은 거는 가족이지만 그거를 떠나서 생각하더라도 그냥 약간 조금 아웃사이더로 살려고 하면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사람들이랑 연락도 잘 안 하고 뭐 경조사 같은 거 이런 거 잘 안 챙기고 그냥 나 편하자고 안 가면은 그만인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챙기면서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다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려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뭐 밥도 사줘야 되고 나도 얻어먹기도 하고, 그런 이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런 관계 자체를 이런 서클이라고 표현한 거 아닌가. 그러면 SY는 어떤 그런 관계가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는 스타일이신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런 거를 관계보단 내가 더 중요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역시 삶은 직선이다. 그렇지, 직선이다. 근데 그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가 그랬던 것 같다라는 그렇지. 걸. 나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저도 직선을 선택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알죠. 이 직선을 선택하고 살려면 반드시 이제 이루지 못하는 것들과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고, 사실 그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아니라서. 아니죠. 항상 고민과 그 둘 사이에 어떤 줄다리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저는 후자를 택할 것 같고, 뭐 삶은 직선이다. 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질문에 있어서도 뭐 택하는 건 좀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줄다리기를 통해서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근데 굳이 질문을 하자면. 근데 뭐 정말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가치관, 그렇죠. 맞는 가치관. 나에게 어울리는 어떤 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잘 삶을 살아가면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 아쉬운 점과 좀 인상 깊었던 장면들, 특정 씬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쉬웠던 거는 딱히, 그냥 이 영화를 워낙 그냥 열린 마음으로 봤다고 해야 되나? 저는 굉장히 갇힌 마음으로 봤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큰 기대도 안 하고, 좋은 음악 들으러 가야지,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 보러 가야지, 약간 이런 순수한 기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것들은 충분히 충족을 할 수 있었던 영화였고, 오히려 저는 그런 디즈니나 이런 애니메이션, 뮤지컬이란 장르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라라랜드 같은 경우도 볼 때는 재밌는데 그냥 나중에 보고 나면은 이 영화를 뭐 다시 한번 보고 싶다까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거나 그러진 않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장르거든요. 왜냐면 그게 너무 억지스럽고 오바스럽잖아요. 뮤지컬 영화가? 네, 그런 대화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뭔가 좀 감동을 억지로 이끌어내는 방법 같아 보이고, 그래서 특별히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런 요소가 충분히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기분 좋게 볼 수 있었고, 그런 생각을 다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게,
워낙 자연이 많이 나와요. 아 자연을 되게 좋아하죠.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햇빛의 이런 각도에 따라서 그 3월의 빛이. 그림자의 길이도 달라지고 사람의 색깔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굉장히 잘 표현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노을 지는 장면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좋았고 그러면서 또 약간 아프리카를 꼭 한번 여행을 가봐야겠다라는 그래서 생각을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자연을 그렇게 좋아하고 여행 많이 다니는데 아프리카를 지금까지 전혀 안 가고 싶었죠. 가고 싶었는데 일단 거기 비행기표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아니 그 한승 한 3번 하면 경유 한 3번 하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언제든지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여행을 만약에 가면 아프리카도 사실 그냥 도시를 구경할 가능성이 크지. 물론 이렇게 뭐 이렇게 관람차라고 해야 되나? 사파리 그런 걸 타고 그런 데는 그냥 한번 지나가겠지만 그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감흥, 날것의 감흥은 분명히 떨어질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좀 경험할 수 있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봐야 되나? 그건 내 삶에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런 거를 대리만족하는 거죠, 영화를 보면서. 근데 아프리카에 여행을 다녀오셨던 뭐 분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았다는 평이 많고 근데 생각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우리가 자연을 알 것을 그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시간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자지 않는 이상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엄청 무서울걸요? 그렇죠. 네. 엄청 무서워. 잡아먹힐 수도 있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럼 전부 다 영화의 전체가 다 인상 깊었다라고. 전체라기보다는 그냥 특정 어떤 씬은 없었나요? 이 영화를 봤을 때 이 씬은 정말 너무 뭐 나한테 너무 인상 깊었다. 아니 너무 먹먹했다.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은 이 영화를 그 정도까지 감동이 막 임팩트 있게 팍 온 적은 없고 그냥 잔잔하게 계속 왜냐면 이렇게 보여지는 뷰 자체가 아까 말했던 그런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스토리가 있어서 또 지루하지 않았고 굳이 지금 뭐 꼽자면 그 신바가 살아있음을 이제 알게 되는 털이 날아가서 그거는 뭐 사실 포레스트 검프나 뭐 이런 영화에서도 많이 좀 나오는 클리셰이기 때문에 그게 뭐 독특하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표현하는구나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다 자연의 것들이었잖아요. 거치고 하는 장면이 그죠. 이렇게 먹은 것도 기린이고 똥을 말았던 것도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뭐죠 이거? 개똥벌레.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서 그런 장면들과 그때의 음악들 뭐 이런 것들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랑 아쉬운 점이 좀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 영화에서 딱 한 번 좀 울컥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아까 저희가 이제 줄거리 소개할 때도 그렇게 안 좋은 평을 계속 하시다가 울컥하는 장면까지 얘기해. 그러니까 딱 울컥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딱 결정적으로 어떤 눈물을 짓게 만들지는 않았던 이유가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에요. 줄거리에서 소개할 때도 나왔지만 아빠가 죽은 거를 아기 사자 신바가 이제 확인을 하죠. 그리고 그 아빠가 죽은 채로 누워 있는데 아기 사자 신바가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좀 울컥. 몰입 안 된다면서 몰입 엄청 했는데요? 엄청 몰입하셨는데. 그 장면에서 조금 이제 몰입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빠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다 깨졌어요. 점점 이렇게 감정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왜 깨져요 그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장면을 두고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우리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그 장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동물이 다가갈 거고 이 동물은 말을 못하니까 어떤 흐느껴 운다거나 아니면 혀로 핥는다거나 이제 아. 이런 그런 디테일에서. 그렇죠. 그런 장면이 만약에 연출이 됐다고 하면 훨씬 저는 더 그 장면에서 좀 눈물을 흘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그 신발 아빠 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장면까지도 저는 행동적인 부분들은 참 좋았는데 거기에 어떤 성우의 보이스가 들어가면서 깨. 저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아주 디테일한. 아니, 저는 아주 디테일하게 못해요. 아니 나보다 훨씬 몰입했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저는 영화를 2번 보진 않아요. 네, 한 번에 해서 이 정도의 각 씬마다 이 정도의 몰입감을 가지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네. 아니 사실 이거는 너무나 그냥 대놓고 들어갈 때 내가 신바라는 동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얘기할 거야 라는 거를 이제 깔고서 내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게 되게 어색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직까지는 그런 영화나 형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나 아니면 경험적으로 그게 아직은 좀 덜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약간 그거를 조금 더 파서 질문을 하자면 뭐 히어로물도 마찬가지고 뭐 범죄 영화라고 치면 뭐 예를 들어서 레옹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레옹도 이 완전한 살인 기술을 갖고 있는 스나이퍼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사람일 뿐이지 나는 이런 총을 쏴본 군대에서 말고는 경험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의 삶을 아주 몰입해서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죠. 그 정도까지 몰입해서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이 사람의 캐릭터고 이 사람의 직업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거나. 왜냐면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이나 그런 거에는 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처럼 사자나 뭐 깡패가 됐던 뭐 무슨 아이언맨이 됐던 그런 캐릭터를 걷어내고 그 밑에 깔려 있는 거를 보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바한테도 충분히 감정이입을 할 수 있잖아요. 감정이입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만큼 영화에는 낯선 것들이 많다 이거죠. 거의 다 낯설다 이거죠. 특정 장르를 빼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뭐 킬러이고 그 다음에 아이언맨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 현실 세계에 없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캐릭터들이지만 그래도 어떤 영화적 장치에서는 영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좀 더 이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좀 더 많죠. 적어도 최소한 많긴 많은데 그거를 걷어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요? 저는 조금 저한테는 그렇구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류의 영화들이 그게 좀 쉽게 막 그렇게 오진 않아요. 그렇구나. 네. 워낙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나는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 애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저는 그렇구나. 어디 가서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면 너무 각박하게 영화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듣는데, 들을 정도로. 네, 들을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범직한 이야기의 영화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라이언 킹도 다 있을 법한 있을 범직한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동물을 통해서 표현이 됐는데 그게 애니메이션이었으면 조금 덜했을 것 같은데 실사판에서 관람객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표정에서 그런 게 익혀지지가 않았고 사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내 기분을 표현을 할 때 이 표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애니메이션은 그나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버스럽게 표현이 되니까 어느 정도 감정이입이 될 수는 있는데 이번 실사판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걸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화성침공에서 보면
침팬지인가요? 원숭이 그 원숭이 시저가 있잖아요. 시저에 대한 캐릭터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몰입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잘 몰입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몰입할 수 충분히 있는데 너무 그냥 좀 깔고 간다. 애니메이션은 나는 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는 사실 한 반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됐어. 몰입이 안 돼. 그게 몰입 안 될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 나보다 더 몰입을 하는데 약간 그거를 좀 별로 몰입이 안 돼라고 얘기하시길래 저는 집중력 있게 보는 거죠. 굉장히 영화를 집중력 있게.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집중하려면 그게 조금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네, 이해를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살짝만 이렇게 그냥 탁 살짝 봐주면 돼. 그거 살짝 너무 다 사람 얘기만 있으면 지루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도 그 또래 친구들이 무슨 프레시맨이나 바이오맨이나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데 저는 안 봤어요. 그때부터 그 다큐멘터리 보고 그랬어요. 그때부터도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걔네들이 그 바이오맨 프레시맨 볼 때 저는 달려라 셀러리맨 이런 거. 진짜요? 근데 뭐 어쨌거나 그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슈퍼맨 시리즈도 어릴 때 많이 보잖아요. 저는 슈퍼맨도 거의 한 편만 보고 안 봤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누구에게 추천할 건지. 이 영화를 어떤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뭐 정말 가볍게 얘기해도 되고. 네. 보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특정 인물이 한 명이 떠올랐어요. 그 실명 거론해야 되나요? 실명은 어차피 무의미하고 네네. 내 친구니까 그 같이 서핑도 다니고 캠핑을 자주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제 백패킹이라는 장르를 알려준 친구고 그 친구에게 저는 이제 서핑을 알려줘서 이 두 개가 잘 맞는다는 걸 서로 발견하고 이제 같이 죽이 잘 맞아서 이제 파도를 타러 갔다가도 저녁엔 이제 캠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주 항상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이제 주말이면 항상 같이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약간 더 캠핑을 더 좋아하고 저는 약간 서핑을 더 좋아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걔는 이제 뭐 어디 놀러 가자, 해외여행 가자 하더라도 뭐 스위스 뭐 이런 자연환경 너무 좋은데 트레킹 하는데 이런 거 보러 가기를 좋아해요. 자연을 좋아하는 그렇죠. 그리고 뭐 제주도 가자 그러면 나는 무조건 제주도 오면 파도 좋으니까 근데 걔는 이제 한라산에 올라가서 트레킹하고 어떤 뭐 일출을 보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출 보고 나는 새벽에 굳이 일어나자고 하면 파도 좋을 때 서핑하는 거 말고는 새벽에 일어나기 싫은데 약간 디테일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얘도 이런 뭐 좀 오그라드는 영화일 것 같아서 안 봤을 것 같다는 말이지 분명히 라이언 킹. 크게 오그라드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우리 나이 때 라이언 킹 개봉한다 대박 이거 꼭 봐야지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뮤지컬을 보는 아마 뭐 추정컨대 라이언 킹의 뮤지컬을 보는 연령대는 아마 저희 또래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제 그러고 보니까 어제 심야를 보러 갔는데 한 명이 더 왔어요. 그 두 명이서 보셨군요. 어제? 두 명이 더 왔어요. 그 넓은 영화. 그 넓은 영화에서 혼자 보다가 이제 시작하기 1분 전에 딱 오는데 제 또래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놀랐어. 난 이게 심야라서 텅텅 빈 것도 있지만 워낙 이게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니까 뭐 아기들을 데리고 온 엄마가 같이 본다거나 아빠 따라온 아이 이런 걸 상상 이 시간에 아빠도 내일 회사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텅텅 비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또래 어떤 아저씨가 한 명이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참 특이한 사람인데 나도 특이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한테도 충분히 추천해줄 수가 있죠. 이게 너무 그렇구나.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게 우리가 뮤지컬이기 때문에 우리 또래가 봐도 좀 유치하지 않아. 뭐 이런 거를 좀 비교하기 좀 그렇고 충분히 뭐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작품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그게 전달되는 방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좀 유치해
라이언킹 같은 거는 뮤지컬로 봐야 훨씬 더 뭐 매력적이야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자연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그 친구가 떠올랐어요. 난 보는 내내 아 이런 장면이면 걔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결국 영화를 보고 이렇게 머릿속에 남았던 거는 그런 어떤 아프리카의 모습인 것 같은 그런 자연 환경이나 배경이 엄청 기억에 남았고, 인상적이었죠. 인상적이었고. 예. 저는 이 영화를 뭐 계속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과 그 일맥상통하게 그냥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고민하지만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내가 나의 행복만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또 가족이나 아니면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더 케어하고 그들에게 좀 더 맞추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런 분들에게 딱 답을 내려주지는 당연히 않죠. 이 영화는 이 영화만의 답을 내린 거고.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한번 자기가 생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저는 하쿠나 마타타다. 마타타로 할 건데 분명히 자기한테 맞지 않는 삶을 선택을 하면 거기서 또 힘들 거를 이제 느끼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셔서 뭐 잘 선택하는 거죠. 자기에게 맞는 어떤 삶의 가치관이나 삶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이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 한 편을 봤는데도 이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관점이나 시각이 이렇게 다를 줄은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저도 자연이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좋긴 했었는데 뭐 사실은 SY처럼 그렇게 많이 갈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그 안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들에 좀 더 포커싱을 했었는데 스토리에 더 스토리나 그 어떤 등장인물의 캐릭터들에 대해서 좀 포커싱이 됐었는데 굉장히 자연적으로 배경에 정말 포커싱이 많이 됐었네요. 음악과 이런 뷰, 그러니까 시각의 즐거움, 청각의 즐거움이 아주 충만했던 영화였다. 이 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의 뭐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빈약하다고 하면 그거를 충분히 상세하고 덮어서 그거보다 더한 다른 매력 포인트가 그 사운드와 영상미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재밌게 잘 봤다 이렇게 평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라이언 킹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니메이션 버전을 보면 감동을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댓글에 그런 내용 그 이유들을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제가 라이언 킹의 애니메이션 버전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